안녕하세요. 인생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편두통에 관한 이야기를 입니다. 그 중에서도 편두통 환자분들이 좋은 줄 알고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데 실제로는 두통을 더 키우는 선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는 들으시면서 나 이거 맨날 하는데 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진료실에서 보면 10명 중 6명은 말씀드릴 행동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이 대부분 몸에 좋다, 두통에 효과 있다 라고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전형적인 편두통의 경우에는 뇌에 혹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MRI나 CT에서 보이는 구조적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당황하시거든요. 이렇게 아픈데 왜 정상이에요? 하시면서요. 물론 심한 두통이 있으시면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다만 전형적인 편두통은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편두통은 뇌가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이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편두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 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문제인 거죠. 뇌가 들어오는 자극을 과하게, 실제보다 훨씬 크게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통증 신경이 과민해지고 자율신경이 긴장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작은 자극에도 머리가 욱신거리고 빛이나 소리, 냄새에 예민해지고 분명히 잘 쉬었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목 뻣뻣함이나 소화 문제, 수면 장애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대부분의 편두통은 구조의 병이 아니라 과민해진 신경 시스템의 병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행동에 의해서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회복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앞에 있는 1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 왜 두통을 키우는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자, 이제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편두통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건 하면 안 된다. 특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행동들이 편두통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좋은 줄 알고 반복하는 행동들이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혹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들이라서 아마 편두통 환자분들이시라면 최소 2~3개는 해당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진통제에 점점 의존이 심해지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는 머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진통제를 먹어요. 아프고 나서 먹으면 늦더라고요. 라고 하시던지, 약 안 먹으면 불안해서 가방에 약을 항상 넣고 다녀요. 이제는 약 없으면 하루를 못 버텨요. 예전보다 먹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아프니까 약을 먹는 거고, 약을 먹으면 덜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이에요.
영어로는 MOH, Medication Overuse Headach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통약을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오히려 두통이 더 잦아지고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국제두통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단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흔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원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진통제는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걸 일시적으로 차단해요. 그런데 이걸 자주 반복해서 차단하면 우리 몸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뇌에는 통증을 적당히 걸러주는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약으로 통증을 차단하면 이 자체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판단하는 기준선 자체가 점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아플 정도의 자극에도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경보기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경보기가 너무 자주 울리니까 짜증나서 버튼으로 억지로 꺼버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보기 시스템 자체가 망가집니다. 나중에 진짜 불이 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계속 울리거나 하겠죠.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의 진통제 먹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전보다 약 먹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안 느껴진다. 약이 떨어지면 불안하다. 한 달의 절반 이상 진통제를 먹고 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약물 과용 두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정반대예요. 아픈데도 끝까지 참고 버티는 행동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살아? 아픈 걸 자꾸 의식하면 더 아픈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안 쓰려고요. 일단 이것만 끝내고 이것만 하고 나서 아픈 거 생각하자.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본인 일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일이나 운동, 스마트폰을 계속하면요, 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통증 신호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뇌가 통증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신호를 보냈는데 아픔을 안 느낀다고? 다음에는 더 세게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적 용어로 중추감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작은 통증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향이 만성적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두통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몸을 쉬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두통 시작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눈이 뻐근해질 때입니다. 눈 주변이 무겁거나 뻐근한 느낌이 오면 이게 두통이 올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목이 먼저 뻣뻣해질 때입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두통 오기 전에 목이 먼저 굳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 소리나 빛에 평소보다 예민해질 때입니다. TV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지거나 형광등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바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0분만 쉬어도 됩니다. 두통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반나절 고생하는 것보다 초기에 30분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주말에 몰아서 자거나 몰아서 쉬는 행동입니다. 평일엔 괜찮다가 주말만 되면 터져요. 휴가 첫날이 제일 아파요. 쉬려고 휴가를 냈는데 하루 종일 두통으로 날려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 앓으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때문이에요. 평일에는 긴장 모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아,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부교감 신경으로 확 전환돼요. 문제는 이 전환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평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긴장 상태로 버티신 분들일수록 이 낙차가 커요. 그러면 혈관 변화도 같이 일어나면서 반동성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을 갑자기 놓으면 탁 튕기는 것처럼 오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말 수면 시간을 평일과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요. 평일에 7시에 일어나시면 주말에도 8시 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좀 아깝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두통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휴식의 정의를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쉰다고 하면 누워서 멍하니 있거나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편두통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더 굳고 기분도 처지거든요. 차라리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느린 움직임 같은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이랑 어깨를 세게 푸는 행동입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목과 어깨가 뻣뻣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직접 꾹꾹 누르시거나 스트레칭을 과하게 해서 목이나 어깨를 쭉쭉 당기시곤 합니다. 시원하게 풀어야지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세게 눌러야지만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마사지 받고 나면 그 순간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편두통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신경이 이미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예민한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여기가 위험한 부위구나.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육을 더 긴장시킵니다. 풀려고 누른 건데 오히려 더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사지 받고 나서 그 순간은 시원한데 다음날 더 뻣뻣하거나 아픈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시더라도 완전히 풀린다가 아니라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시원한 느낌을 찾으시면 안 돼요. 자극이 강할수록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착각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지압처럼 누르는 물리적 자극보다 온기를 전해줘서 천천히 푸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따뜻한 찜질이나 핫팩을 가볍게 대주는 게 세게 누르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5분 정도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뭉친 곳을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 카페인으로 버티는 습관이에요. 커피 마시면 두통이 좀 낫던데요. 카페인이 두통에 좋다고 하지 않나요?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부 두통약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반동 효과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두통이 다시 오거나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 좀 나았다가 몇 시간 뒤에 또 아픈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커피를 찾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카페인 의존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두통이 올 수 있어서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카페인을 일정하게 드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에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겠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딱 정해진 그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두통이 심한 날 추가로 커피를 더 마시는 행동을 피해주세요.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커피 한 잔 더 마셔야지 이러시면 카페인 효과가 없어지는 순간 반동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편두통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건강 정보를 자주 바꿔가며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편두통이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두통에 좋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따뜻한 찜질이 좋다더라. 내일은 냉찜질이 좋다더라. 이번 주는 이 영양제를 먹어봐야지. 그 다음 주는 단식이 좋다더라. 이렇게 해독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편두통 뇌는 변화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편두통은 뇌가 과민해진 상태예요. 과민해진 뇌는 새로운 자극, 변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전부 다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시도하면요, 뇌 입장에서는 또 뭔가 바뀌었네, 경계해야겠다 하면서 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편두통 관리에서 중요한 건 안정된 반복입니다. 뭔가를 시도하시려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2주도 안 되는 것들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시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뇌만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꾸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바꾸면 뭐가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고 뇌에게 주는 변화 자극도 너무 커집니다. 자, 이렇게 편두통 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편두통은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뇌 통증 시스템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원함이 꼭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극이 주는 시원한 느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뇌신경에 도움이 되는 건 편안한 느낌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뇌 자극을 줄이는 선택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뭔가를 새로 더하는 게 아니라 뇌에게 가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으셨다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뇌에게는 큰 변화가 됩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그 후 2주만 유지해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